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평소에 따라 불렀던 흥겨운 노래가 어떤 때는 시끄러운 소음처럼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슬픈 멜로디의 노래인데도 우울해지기보다는 마음에 안정을 준다고 할까요? 차분해지는 좋은 효과가 생기기도 하죠.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노래들,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한데요.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해피엔딩이 되기도 하고 또 우울 모드로 바뀌기도 합니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처럼 항상 행복한 방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평소에 뭔가를 먹거나 했을 때 이 소화기 쪽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대변이나 설사 이렇게 배변 쪽에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예민한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긴장 상태에 놓였을 때 좀 장이 불편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그런 과민성 대장증후가 예민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긴 많은데 네. 일단 보시면 대변이라든지 설사라든지 그런 소화관 증상이 있긴 있지만 내시경이나 엑스레이 이런 검사를 했을 때는 기질적으로 어떤 다른 변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장에서 발생한 소화기 증상, 설사, 변비 이게 제일 주된 증상들 중 하나거든요. 그게 더 악화가 되거나 재발하거나 그런 건 악화 없이 재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악화 없이 재발이라는 건 증상이 더 나빠지진 않고 그냥 비슷한 양상을 계속 띈다는 그런 말씀인 건가요? 네, 그냥 항상 설사나 변비하는 정도가 비슷비슷하고 더 이상 다른 질환으로도 발병이 더 전환되거나 암으로 전이되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네. 일단 성비는 이제 여성과 남성이 2대1인데 여성이 더 많은 경향을 보이고 저희 인구 중에 한 7%에서 15% 정도 좀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좀 긴장하니까 좀 화장실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 듣거든요. 네, 저도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경향이라서 네, 저도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구나. 네, 일단 유발 악화 요인으로는 이제 식사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 월경, 감염 이런 게 있고 다르게 이제 그런 배변 문제뿐만 아니라 네. 섬유 근육통이라든지 두통, 요통, 비뇨기계 증상, 불안, 신체형 장애 그런 다른 질환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변의 형태에 따라 구분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비가 우세한 변비 우세형, 그다음 설사 우세형, 두 개 같이 있는 혼합형, 그리고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분류 불능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생기는지가 궁금한데요. 사실 증후군이라는 게 네. 다른 증후군들도 많은데 특별한 어떤 원인이 없는 증후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뭐 사진으로 찍어서도 그렇고 뭐 검사를 했을 때 원인이 정확하게 있지 않고 그냥 뭐 과민성 대사증후군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뭐 대장의 운동 이상 또는 뭐 감각 이상 아니면 뇌장간의 상호작용 아니면 뭐 감염으로 인한 뭐 염증이 약간 있을 때 그런 경우에 뭐 질환이 생긴다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도 엄청난 원인이 되진 않고 네. 예, 그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불편해서 검사를 받아도 검사상으로도 이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사진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호소하는 이제 증상들이 다인 그런 증후군이죠. 보통 좀 예민한 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그냥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맞는 얘기인가요? 예민한 게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꼭 예민한 분들만 아닐 뿐더러 그냥 뭐 성격이 예민하지 않은 그런 성격인 분들도 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증상으로 내가 과민성 증후군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 같은데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증상은 필수적으로 이제 뭐 음식을 먹었을 때 복부 쪽으로 불편감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뭐 대변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는 두 가지 증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복통 같은 경우는 뭐 배꼽으로 해서 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래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오른쪽 그런 거는 상관없고 이제 복부 전반적으로 뭐 통증이 있으면 네. 전반적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뭐 한 번씩 뭐 경련이 올 수도 있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이 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대변에 뭐 설사나 변비가 생긴다고 했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떻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면 뭐 치료를 안 하셔도 무방하긴 하거든요. 네. 이제 근데 대변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변비만 딱 생기고 설사만 생기고 그런 건 아니고 뭐 언제는 변비이기도 하다가 언제는 또 설사이기도 하고 예, 설사랑 변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뭐 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가 실수할 일은 없으니까. 네. 근데 설사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신 분들은 음식을 뭐 한 몇 숟갈만 떠도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금방금방 가야 되고. 그래서 뭐 식당 내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는 뭐 음식 식사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그렇게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라든지 뭐 가슴 쓰림, 구역질 그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뭐 그냥 무기력도 있을 수 있고 요통도 있을 수 있고 두통, 뭐 배뇨통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분류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 변비형 같은 경우는 뭐 경변, 토분상변이 이제 25% 이상 그 다음에 뭐 연변이나 수양변이 25% 미만 뭐 경변이라는 거는 경변이나 토분상변은 딱딱하고 약간 고체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연변이나 수양변 같은 경우는 약간 연하고 설사처럼 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고 이제 뭐 둘째로 설사형 같은 경우는 반대로 연변이나 수양변이 25% 이상이고 뭐 경변이나 토분상변이 25% 미만 그런 경우에 이제 무르기도 하고 잦은 배변 신호도 있고 야간에는 약간 드물기도 하고 남성에게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합형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둘 다 25% 이상으로 있을 때 구분할 수 있고 뭐 넷째로 뭐 분류 불능형은 세 가지 경우에 속하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불능형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건가요? 형태는 비슷해요. 그냥 일단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형태는 다 똑같아요. 뭐 변비 아니면 설사인데 그 변의 형태에서 뭐 딱딱하거나 연한 게
약간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 뭐 물의 양이 조금 적거나 그 고체 양이 조금 적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그 사진상 뭐 어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 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진행된 지 한 6개월 정도 넘어야 되고 6개월 이상. 네.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뭐 그런 증상들이 일어난 다른 기질적 문제가 없어야 되고 네. 뭐 복통과 복부 불쾌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변 변화, 대변이라든지 설사 그런 게 이제 증가되었다. 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아까 악화가 안 되는 제가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악화가 되거나 6개월 동안 뭐 3kg 이상의 체중 감량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가족력이나 기왕력 이런 게 있거나 뭐 50세 이상에 발생했고 지사제에 이제 반응하지 않고 네.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계속 설사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지방변이 있다든지 뭐 빈혈이 있다든지 아니 항문 출혈이라든지 출혈을 동반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일반적 치료 방법이 궁금한데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일단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불안이나 갈등 이런 걸 없애는 게 제일 네. 1번이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게 자기가 계속 설사를 너무 많이 하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뭐 위암이 아닌가, 대장암이 아닌가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검사를 하면 나오기 때문에 네. 검사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환자분께 암 같은 건 아니니까 뭐 진정하셔도 된다, 괜찮다, 뭐 크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제 약간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자 본인도 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런 음식 같은 경우는 좋아하시더라도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과식 같은 경우는 피해 주는 게 좋고 식사도 항상 비슷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고 편한 마음을 가지고 뭐 불편한 식사 자리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또 좋고 특히 뭐 이제 커피나 설탕, 뭐 인공 감미료, 뭐 콩류, 양배추, 껌, 탄산음료 이런 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또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먹으면 네. 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태음인이나 목양인 같은 목음진 체질 이런 체질 같은 경우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생선이라든지 뭐 조개류 이런 걸 먹었을 때 설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특정 체질마다 뭐 고기라든지 채소라든지도 좋은 게 정해져 있는데 그 반대의 것을 먹게 되면 이제 설사나 변비 이렇게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민하거나 그런 신경 이런 게 많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네. 스트레스 같은 경우도 쌓이게 되면 빠르게 약간 해소를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는 것도 괜찮고 뭐 적당한 휴식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뭐 장의 예민도를 떨어뜨리는 진경제, 변비에 효과적으로 이제 완화제 이런 약물을 쓰고 신경 안정제를 약간의 보조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으로 그럼 과민성 대장증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궁금한데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까 예민하다, 뭐 스트레스다 이런 거는 칠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뭐 화내고 우울하고 기쁘고 뭐 놀라고 이런 7가지 감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비위가 허약하거나 미신양어인 경우나 담임 이렇게 보통 4가지로 많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칠정을 먼저 보면 네.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쳐서 간의 소설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정신적으로 이제 불안, 우울, 짜증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그런 게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복부 쪽으로 뭐 팽만 된다거나 복통, 흉욕고만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감기 울결의 증상은 비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뭐 피로, 기력 부족, 뭐 비여성 설사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뭐 신양어랑 같이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결합을 하게 될 경우 뭐 비신양어성 설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스트레스로 이제 담화로 결합할 경우는 습열에 의한 설사라고 보시면 되고 담음이 이제 몸속에 정체되어서 생기면 이제 담적에 의한
그 설사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조금 더 자세히 네. 보면 감기 울결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보통의 원인이고 뭐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뭐 복통, 흉역고만, 구역, 위산역류, 속쓰림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비어형 같은 경우는 네. 뭐 과도한 생각이나 뭐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런 게 원인으로 이제 뭐 피로하다든지 뭐 기력이 부족하고 약간 몸이 조금 처지고 그런 경우는 이제 비어성 설사가 나타나면서 이제 비어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비어형 같은 경우는 뭐 소장이나 대장 이런 것도 많이 연동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에 각종 소화 불량이나 그런 경우도 더 많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비신양어형인데 비신양어형은 말 그대로 비양도 허하고 이제 신양도 허하다. 두 개가 같이 허한 경우인데 뭐 선우가 있거든요. 뭐 비장이 먼저 허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장이 먼저 허했을 수도 있고. 이제 비장이 운하 기능이 먼저 소실되고 신장의 기능이 허해지고 반대로 이제 신장이 오랫동안 이제 신장 같은 경우는 약간 나이가 들거나 하면 많이 허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혈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고 온후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비양을 같이 또 허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오래된 설사가 있을 수가 있고 추위를 잘 타고 약간 차가운 증상들 뭐 손발도 차고 배도 차고 그다음에 얼굴 같은 경우도 네. 약간 붉다기보다 약간 하얗고 혈색이 좀 없는. 네, 그런 네.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뭐 변에 보면 음식물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비신양어성 설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적형이 있는데 담적형 같은 경우는 담적이라는 게 결국은 몸속에 나쁜 물질들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뭐 과식을 많이 하거나 너무 기름진 음식들만 먹었거나 뭐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유해 물질이 뭐 점막에 계속 쌓이게 되고 점막 외벽 조직이 이제 딱딱하게 굳어서 연동 운동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대변에도 이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에는 이제 뭐 트림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네. 입냄새도 많이 나고 예. 그다음에 뭐 배를 만졌을 때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뭐 네. 덩어리 같은 종괴가 만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치료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한의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침치료, 뜸치료, 뭐 약물치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침치료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소화가 안 되거나 할 때 여기 손가락 여기 합곡혈을 많이 누르거든요. 여기 엄지 검지 사이에 예, 네, 체할 때 많이 누르는. 예, 맞습니다. 여기가 사관혈이라고 해서 네. 몸에 뭐 기운이 소통이 안 되거나 소화가 안 될 때 이렇게 소통을 잘 시켜줄 수 있어서 뭐 잘 모르고 누르시지만 엄청 좋은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합곡이나 뭐 발가락 사이에도 똑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태충이고 네. 그 두 개를 합쳐서 양쪽에 네 개니까 사관혈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관.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합곡, 태충 아니면 뭐 족삼리 그런 혈자리를 이용해서 뭐 침을 놓고 거기 위에 전류를 흘려서 전침 치료를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복부 쪽에 뭐 배꼽위에 뭐 중환혈이라든지 양쪽에 천추혈 이런 경우에 뜸을 같이 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한약 치료도 있는데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뭐 감기울결, 뭐 비허, 비신양어, 담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체질에 맞게끔 또 다르게 이제 또 뭐 목체질은 목체질에 맞게, 토체질은 토체질에 맞게 또 네 가지로 분류해서 이제 처방을 내려서 약을 처방을 합니다. 네. 근데 설사를 하거나 좀 변비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경우가 많긴 많은데 다르게 감별해야 되는 질환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일단 특징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흡수 장애군이랑 이제 글루텐 장병증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만성 설사 아니면 성장에 장애가 있거나 피로감 이런 걸 동반할 수가 있고
뭐 유당불내증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유제품을 섭취했을 네. 때 이제 바로 설사를 하거나 복부가 팽만되거나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좀 유명하게 뭐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있는데 이런 경우는 2주 동안 계속 설사만 한다든지 아니면 항문에 출혈을 많이 동반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의심을 하시면 되고 또 이제 체중도 많이 감량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결직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복부에 뭐 통증이 있고 만성변비고 만성변비이기 때문에 검사 같은 걸 받으면 앞에 것들은 좀 잘 나와요. 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림프구성 콜라겐성 결장염도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약간 노인분들 70세 이상에 많이 나타나고 설사가 있긴 있는데 복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개실염 같은 경우는 여기 좌복부에 약간 만졌을 때 종괴가 만져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설사 아니면 발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자궁내막증 같은 경우는 약간 주기적으로 하복부에 통증이 있고 이제 40세 이상의 여성인 같은 경우는 난소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좀 불편감이 있으면 꼭 반드시 검사를 받아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증후군인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일단 그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 보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많이 이제 감별이 되긴 하는데 네. 그래도 뭐 통증이라든지 설사 이런 걸로 인해서 불편감이 좀 심하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병이 있나 너무 고민이 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셔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검사를 받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하시고 검사를 받아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검사하는 거는 저는 항상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악화가 되진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합병증 같은 건 아예 없는 건가요? 합병증 같은 경우는 큰 뭐 생명에 지장을 주는 합병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치료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식사를 할 때 계속 설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중요한 자리에서 미팅이 있거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미팅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몇 입 먹다가 화장실에 달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합병증은 없지만 그래도 불편함이 너무 크면 치료를 계속 하시는 게 좋고 네. 네. 그래서 치료라는 게 아까 뭐 침 치료, 한약 치료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평소에 생활 습관도 엄청 중요한 거라서 네.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칠정인 같은 경우 스트레스가 원인이 많이 되니까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너무 쌓아두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남한테 풀면 안 되고 뭐 독서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방법으로 스트레스 해소해 주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이제 먹는 것으로 해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이제 비만이라든지 다른 질환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 말고 뭐 본인의 약간 취미 생활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경우도 괜찮고 뭐 등산 같은 것도 좋고 뭐 한 번씩 산책이나 조깅, 걷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음식을 먹었을 때 뭐 나는 뭐 고기만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 뭐 돼지고기만 먹으면 설사를 하더라 이렇게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설사를 한다는 걸 아시면 그런 음식들은 뭐 최대한 피해 주시고 뭐 지방이 함량이 너무 높은 식품들이라든지 뭐 담배, 커피 이런 건 약간 제한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포드맵 식이라고 있는데 이 식이법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저포드맵이라는 거는 포드맵이 FODMAP인데 F는 네. 퍼먼터블이고 O는 올리고 D는 이제 DI 해서 2당 두 개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M은 모노. 그래서 이제 뭐 발효성의 올리고당, 2당 단당, 뭐 사카리드 아니면 뭐 폴리올 이거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드맵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그 대한소화기학회에서 이제 과민성 증후군 치료의 최신 경향 논문에 따르면 그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특정 당 성분들의 집합인 이제 포드맵이 그 장내 세균의 발효 작용을 증가시키고
이제 가스 발생을 또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뭐 이제 복통이 있다든지 복부 팽만감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게 좋은데 포도맵이 많은 식품은 일단 보시면 뭐 마늘이나 무, 파, 고추, 된장, 뭐 고추장, 쌈장, 버섯, 양배추, 뭐 양파, 콩류, 사과, 배, 수박, 뭐 유제품 이런 종류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채식인가요? 꼭 채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 고기 중에서도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포도맵이 낮은 식품 같은 경우는 과일 중에서도 뭐 바나나, 딸기, 채소 중에서는 뭐 고구마, 감자, 그다음에 쌀, 예, 그다음에 이제 유당을 제거한 우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만약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주로 섭취해야 되는 건 많은 식품인가요? 낮은 식품인가요? 낮은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죠. 네. 저포드 시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포드식을 드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보통 평소에 좀 몸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뭐 수박이나 이런 것들이 네. 오히려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인 분들에게는 좀 피하셔야 될 오히려 식단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고구마, 감자,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오렌지, 딸기, 과일 중에서도 그리고 좀 곡류를 위주로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좀 앓고 계신 분들이 생활 습관을 좀 이렇게 지키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네. 음식을 항상 드실 때 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음, 뭐 먹다 보면 조금만 먹어도 뭐 배가 차긴 하는데 많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한 끼 뭐 밥으로 따지면 한 공기 이상, 뭐 두 공기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소식으로 전향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요즘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매운 음식들이 어딜 가도 많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 마라탕 같은 경우도 유행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떡볶이도 뭐 매운 떡볶이들이 많이 유행을 네. 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들이 많이 먹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추나 고추장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오히려 더 먹으면 설사라든지 그런 걸 많이 동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항상 음식을 드실 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서 드시는 것보다는 좀 골고루 섭취를 하시고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좀 적게 드시고 식사를 하실 때는 뭐 아침, 점심, 저녁 약간 일정한 시간으로 드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 보관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요즘 귀리를 되게 많이들 드셔요. 아침 식사로도 특히 많이 드시고. 네. 이게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일단 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10대 푸드 중에서도 또 유일한 통곡물이에요. 통곡물. 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귀리 하면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트밀 했을 때 오트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우유 같은 데 많이 타서 요즘에 드시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귀리인지도 모르고 많이 드시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귀리 같은 경우는 뭐 밀이나 쌀보다 열량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게 특징인데 뭐 농촌진흥형 식품성 분표에 따르면 귀리는 이제 단백질이 쌀에 비해서 2배 이상 높고 곡물 중에 이제 아미노산 함유량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많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당 지수는 낮아서 뭐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귀리에 아까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했는데 네. 식이섬유는 이제 몸에 들어왔을 때 천천히 소화가 되면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 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귀리에 뭐 베타글루칸 성분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성분은 이제 피부에도 도움이 되는데
피부에 미세한 막을 만들어서 보습 효과를 생기게 합니다. 또 이제 베타글루칸은 뭐 셀레늄과 아연 성분과 함께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네. 안 그래도 귀리나 뭐 오트밀이 포함된 그런 어떤 피부 관련된 화장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미용에 굉장히 네.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다이어트 식품으로 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거를 이제 뭐 우유 같은 데 타서 밥처럼 이제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네, 일단 귀리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쌀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섭취보다는 단백질 섭취를 높이는 게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뭐 쌀을 먹는 것보다는 귀리를 먹는 게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귀리는 아까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했는데 네. 식이섬유 같은 경우가 먹었을 때 포만감을 약간 증가시켜 주기도 하고 아, 포만감이 증가되기 때문에 뭐 과식이라든지 폭식을 약간 예방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먹는 양이 적어서 여러 가지 조금 부족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이런 영양소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뭐 그런 게 부족하지 않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증상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식이섬유가 변비에 좋다고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 뭐 귀리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변비 증상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뭐 오늘 강의 주제였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들을 좀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뭐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약간 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설사 같은 경우는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해서 굳이 식이섬유를 찾아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비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네요. 그럼 문제점이나 주의사항은 없나요? 어떤 음식들이든지 그 한 가지만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오히려 약간 복부팽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 섭취를 많이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네, 또한 아까 그 체질을 약간 말씀드리면 귀리 같은 경우는 뭐 태음인이랑 소양인의 일부 해서 팔체질로 봤을 때는 뭐 목양인, 모금인, 토양인 이렇게 세 체질한테 좋은 식품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금체질이라든지 뭐 수체질 이런데 금체질한테는 일단 나쁘고 뭐 수체질한테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분들은 먹었을 때 오히려 더 불편감을 많이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이나 일부 소양인 분들, 네. 그러니까 팔체질로 따지면 목양인, 모음인, 그리고 토양인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드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귀리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가요 155에 150cm. 네. 몸무게 53예. 네. 나이는 60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머니 어디가 안 네. 좋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있잖아요. 10월 1일 날 먹고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네, 콩팥 옆에 혹이 있다 해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네, 수술하고 그 뒷날 딱 되니까 걸음을 못 걷겠는 게 있지. 다리 무릎에 네. 오른쪽 다리가 풀려가지고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오른쪽 무릎에 턱 뭐가 붙어있는 느낌이 들고 네. 걸어 다니면은 넘어지고 그럽니다. 왼쪽은 괜찮으시고요. 예,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무릎이 그러거든요. 다니는데 너무너무 불편해가지고 선생님. 아, 그럼 수술하기 전에는 뭐 다리 쪽으로 아무런 증상들은 없으셨고요. 예, 그런 거 없었지. 뭐 허리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 안 그래도 그런 증세를 물어보던데 그런 증세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콩팥 예. 수술이라는 게 예, 그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콩팥이 이제 신장에 해당을 하거든요. 예, 예, 신장이 이제 안 좋아지면 보통 허리가 많이 아프게 되는데 이제 예. 그 허리가 안 좋을 때 다리 쪽으로 많은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 허리 쪽이 안 좋을 경우에는요? 예, 뭐 쉽게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허리 예. 디스크가 있을 때는 뭐 허리 쪽으로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리 쪽으로 예.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일단 허리 디스크는 아니실 수도 있는데 콩팥 예. 수술한다는 게 허리 쪽으로 많은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예, 그래서 허리가 안 좋다 보면 또 다리 쪽으로 증상들이 생겨요. 그렇게 예. 생기는 증상들은 뭐 저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시리다든지 아니면 뭐 마비감이 있다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예, 제가 힘이 빠지지, 예. 예, 그래서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근데 허리 쪽으로 일단 아프진 않으시고 다리 쪽으로 예. 많이 힘이 빠지거나 하신다는 건데 예, 뭐 제가 자세히 어머님을 검사를 해보진 못했지만 아마 예. 허리 쪽으로 조금 안 좋으신 걸 수도 있고 예. 지금 아직 수술한 지 한 3달 정도 되셨으니까 예, 그 사실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몸의 기력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서 예. 수술 직후에 뭐 음식 같은 것도 잘 드셔야 되고 뭐 예. 수술 직후에 먹는 한약이나 보약 이런 걸 조금 드시면 원래 예. 체력 회복이 잘 돼서 뭐 다른 예. 통증들이 조금 덜 생기거나 하거든요. 예. 예, 그 선생님 그리고 이게 말초신경이라 하는 것 같은데 네. 말초신경에 대해서 무슨 좋은 약은 없을까요? 한방 쪽으로는 치료라든지. 아, 원래 한방 쪽으로는 뭐 예. 어떤 한약재가 뭐 하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예.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결국 뭐냐면 예. 이제 말초신경이라는 게 그 중추신경에서 끝으로 뻗어나가는 게 말초신경인데 그 말초신경이 결국 이제 다리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다리 쪽에 계속 힘이 떨어진다든지 하니까 뭐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들으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이제 그 말초신경에만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생겼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릎에 생겼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이제 좌골 쪽에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허리 쪽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경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무릎에 딱 뭐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한방 쪽이 말고 신경 쪽에 가서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신경 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지 신경외과 이런 것도 괜찮고 이제 뭐 한의원 같은 데 오셔가지고 정확한 예. 진단을 받으시고 허리 쪽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걸 치료할 때 뭐 추나나 뭐 약침 아니면 한약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예, 한방 쪽에도 괜찮네요. 그지 선생님? 네, 이게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신경 예.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뭐 예. 허리 쪽이라든지 이런 근육을 많이 풀어주면 신경이 많이 괜찮아지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아, 약침이 좀 예, 뭉친 선생님 근육을 알겠습니다. 푸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만약에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실 수도 있고 뭐 다리가 그냥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이제 추나를 통해서 교정을 하시고 또 이제 약침 같은 걸 통해서 좀 주변 근육들을 풀어줘서 좀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시기를
권장드리는 것 같고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m 69고요. 네, 몸무게는 63kg고요.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올해 이제 60둘입니다. 아,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어디가 혹시 불편하세요? 아, 다른 게 아니고, 예. 네, 설사 때문에 좀 고민인데, 설사요? 예, 예. 이게 설사가 거의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시작되다가 한 5일이나 일주일 되다가 또 멈추고, 그 괜히 또 묽게 또 나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계속 그런 쪽으로 쭉 해가 오다가 여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난달에 한번 새벽에 한 2시쯤 돼서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설사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그 병원에 갔더니 그 위 장염이라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는 게 가장 좋다 이래가 금식을 한 이틀 하고 그 약을 5일분 먹었는데 네, 그 설사 때문에 지금 뭐 겁이 나가지고 그 밥을 많이 지금 포만감 있게 먹지를 못해요. 조금씩만 먹고. 그리고 작년에 종합검진을 했는데 네, 그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위는 뭐 위축성 위염이 조금 있다 하고 대장은 용종이 한 개 있어서 잘라냈다 이렇게 잘라서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에서도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는데 왜 이 설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설사 같은 경우는 뭐 그 설사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혹시?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2년이요? 예, 그전에는 괜히 좀 굵었는데 지금 네. 변도 좀 가늘어요. 그러고 이거 묽어요, 조금. 1, 2년 동안은 뭐 어떤 치료 같은 거는 그때 뭐 장염 치료 받은 거 말고는 받아보신 적이 없으시고, 예,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설사를 하실 때 약간 시도 때도 없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음식을 먹고 나서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잘 때 예, 한다든지. 음식 먹고 나서 하루에 설사가 많을 때는 한 서너 번 나올 때가 있고요. 네, 그래가 한 일주일이나 5일 정도 이제 또 지나고 나면 또 설사 또 멈춰지더라고요. 네. 예,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 음식 먹는 게 겁이 나요. 아, 그러면 보통 음식을 먹고 나서 설사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설사를 안 할 때는 조금 정상변을 보긴 보세요? 나머지 날수들은? 아, 변은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바로 변을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딱 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설사가 나올 때는 이 뭐 하루에 한 뭐 3번 정도 이렇게 설사가 나와요. 뭐 설사를 했을 때 뭐 그 색이라든지 냄새는 좀 어떠세요? 냄새는 조금 나는데요. 가스하고 같이 이렇게 설사 특유의 그 설사변이 나오는데요. 네. 뭐 찌꺼기가 많이 나온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찌꺼기는 없고. 예, 예. 일단은 그 뭐 작년이라는 게 2019년 말씀하시는 거죠. 검사 받아보신 게. 예, 예. 작년 9월 말에 그 종합검진을 받았거든요. 그 설사는 그 전부터 계속 했는데 뭐 검사를 받았을 때 뭐 위장 쪽이나 대장 쪽으로 큰 문제가 발견이 안 됐으니까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가 과민성 대장증후로 보이시거든요.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같은 걸 드실 때 아마 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다 설사를 하는 건 아니실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돼지고기를 이렇게 좀 먹고 나면은 네. 이게 뭐 좀 체한 기분도 좀 들고 그것도 배도 조금 속도 안 좋고 더부룩하고 그래요. 돼지고기를 먹었을 때. 예, 예. 그럼 찬물을 먹었을 땐 좀 어떠세요? 찬물은 뭐 되도록이면 안 먹고 따신 물을 먹으려고 뭐 찬물은 거의 뭐 안 먹는 편이에요. 안 먹는 편이시고. 예, 예. 일단은 돼지고기 자체도 성질이 차기 때문에 예. 그 찬물 먹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먹었을 때. 예, 예. 예. 그럼 지금처럼 뭐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설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라도 음식을 드시면서 아, 내가 뭐 아침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한번 수첩에 적어 보시고 예, 그럴 예. 경우에 설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고 예, 아, 음식하고 설사하고 비교를 해봐라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예, 이제 저희가 그리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 너무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 어떤 예. 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우선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거나 하시면 뭐 너무 한 번에 여러 가지 반찬 종류를 먹지 마시고 몇 가지 종류만 해서 드셔보시면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뭐 설사라든지 이런 불편감이 동반된다든지 그런 걸 이제 수첩에 적어서 아, 이럴 때는 조금 괜찮았고 이럴 때는 뭐 설사가 계속 생기더라. 이런 걸 아, 보시고 예, 그런 걸 한번 이제 체크해서 그렇지 않는 음식들로 먼저 식사를 해보시고 식사 같은 경우도 항상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도 규칙적인 시간으로 하시고 그 포만감 있게 먹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 일단은 어떤 체질이신지 제가 아직 못 봐서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어떤 체질 같은 한의원에 경우는 가서 체질 검사를 하니까요 소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양인. 소양인이요. 예, 예. 아, 일단 소양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돼지고기가 좋고 차가운 물이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돼지고기를 먹거나 차가운 물을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설사를 하는 체질은 보통은 소음인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뭐 일단 그 한 번 더 한의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정확하게 한 번 더 체질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맞춰서 음식을 또 드셔보시고 아, 그전에는 음식을 양을 네. 이렇게 조금 배가 부르게 양을 조금 많이 먹었는데 네. 지금은 또 위장염 걸리고 나서 네. 음식하고 이러니까 체중이 한 3kg 빠졌거든요. 아, 빠졌고 그래가 지금 음식을 제대로 많이를 먹는 게 겁이 나서 많이를 못 먹어요. 아, 네, 그러실 때는 최대한 음식을 예. 가리고 예. 평소에 시간이 나실 때 밖에 나가서 산책이나 조깅을 약간 간단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거든요. 아, 장 운동 후에 급기 운동은 하루에 한 10,000보 정도로 운동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계속하고 계시고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되시면 배 예. 쪽에 조금 뭐 배꼽 주위로 해서 예. 조금 따뜻하게 핫팩 같은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좀 올려두시고 아,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뭐 특별히 뭐 장에 뭐 도움되는. 한의적으로 뭐 크게 네. 문제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문제되는 설사에- 거는 예. 제가 일단 더 자세히 그 아버님을 직접 뵙고 다른 것들로 예, 예.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선상으로는 어떤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서 예, 예. 예, 뭐 근처에 한의원이라든지 그런 병원이 있으면 예. 한번 내원하셔서 조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고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